네, 중장기적인 전략을 세워보는 시간 잠금 해제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이분과 함께 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이충헌 밸류파인더 대표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 주 쉬고 또 오랜만에 뵈니까 더 기대가 됩니다. 왠지 모르겠지만. 네, 오늘도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코스닥이 조금 더 강한데 이런 시장 속에서 또 어떤 기회를 잡아볼 수 있을지 그 기회부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어 있는 헤드라인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기후장관이 이제 수도권 태양광 집중적으로 늘려야 한다면서 비용이 많이 낮아졌다.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태양광주를 강조하는 시도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고 태양광뿐만 아니라 신재생 에너지를 강조하는 흐름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비중을 이제 약 40%대까지 확대를 하겠다고 밝힌 상황이고 그중에 절반을 태양광으로 좀 구성을 하겠다라는 소식들이 접해지고 있는데요. 여기서 어떤 기회를 포착해 볼 수 있을까요? 대표님 어떻게 해석하셨어요? 네, 최근에 에너지, 이제 전력 공급 여러 가지 이슈로 정말 많은 산업이 좀 부각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런 상황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이제 최근에 얘기를 했던 거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크게 확대하기로 했고, 그거는 또 수도권 중심의 태양광 확대 필요성을 강조를 했습니다. 제주 호남 지역의 전력망 제약으로 인해서 수도권 북부와 경기 농촌 같은 전력망 여유 지역의 발전을 집중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태양광 확대는 지역 협동조합 그리고 지자체 중심으로 이렇게 전개를 해서 주민소득원으로 연결하는 것 또한 그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 이렇게 저는 해석을 했는데 최근에 이제 부각이 되는 것들은 뭐 원전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뭐 수소 연료 전지도 부각이 되고 뭐 태양광, 풍력 여러 가지 섹터들이 결국은 신재생 에너지로 부각이 되면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항상 중요하게 여겨졌었던 부분은 비용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아무리 전력이나 이런 부분을 생산해낼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생산해내는 비용이 더 높다라고 하면은 생산성이 떨어지니까 하지 않게 되겠죠. 근데 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지금 재생에너지 요금이 다소 높지만 최근에 태양광과 관련된 단가 하락으로 전기요금 인상 요인은 약화되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은 중장기적으로 태양광 관련주들이 부각을 받을 때가 있고 그렇지 않을 때가 있는데 그러한 시기를 보면서 중기 이상으로 좀 볼만한 종목을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기 이상으로 우리가 넉넉하게 시간을 갖고 바라보면 좋은 종목은 어떤 종목일지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준비해 주신 종목은 다스코라는 종목입니다. 신재생 그리고 태양광 키워드를 안고 있는데 또 생소하게 느껴지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두 가지 키워드 짚어보면서 더 자세한 이야기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부의 의지라는 키워드를 주셨는데 아무래도 신재생과 태양광을 이렇게 강조하다 보니 그쪽에서 수혜가 예상되는 것 같아요. 네,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정부의 의지가 지금 굉장히 강력한 상황인데요. 일단 다스코라는 기업이 굉장히 생소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 회사는 1996년도에 설립이 됐는데 코스닥 기업이 아니라 2004년도 코스피 시장에 상장한 SOC 사회 간접 자본 및 에너지 사업을 영위하는 전문 기업입니다. 이 회사는 도로 안전 시설물 중심의 SOC 분야 선두 기업으로 출발을 했는데 결국 이런 산업은 중요한 거는 미래의 성장성이 있는지 그래야 이 회사의 기업 가치가 높아지고 주가가 올라갈 것인데 그러한 부분들이 좀 아쉬웠었던 상황이고 그래서 이 회사의 본업은 지금 나오는 것처럼 사실 우리 일상 속에 있었거든요. 우리가 차 타고 지나가는 가드레일을 주로 만드는 기업이었다 보니까 이제 이런 본업을 바탕으로 신재생 쪽으로의 지금 영역을 확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그 에너지 사업 비중이 원래 작년 상반기 기준에는 매출 비중의 10%밖에 되지 않았는데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는 25%까지 확대가 되면서 에너지 사업이 25% 그리고 건축 자재 사업도 약 29%, SOC 사업도 30% 이렇게 좀 사업 부문이 다각화되면서 그런 부분들을 잘 타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앞서 이제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그럼 정부의 의지는 무엇인지 한번 또 살펴볼 시간인 것 같습니다. 지난 9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AI 산업 성장에 따른 전력 수요 대응 방안으로 태양광 중심의 신재생 에너지 확대를 강조를 했습니다.
원전 건설에는 15년이 최소 걸리는데 태양광과 풍력은 1, 2년 내에 구축이 가능하니까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라는 거고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빨간 글씨로 표시를 했는데 산업부 예산에서 내년도 1조 1,347억 원은 AI 전환에 사용이 되는데 이제 그 아래 빨간색은 재생중심 에너지 대전환으로는 1조 2,700억 원을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산업부가 추진하는 이 예산안에서는 신재생 쪽으로의 관심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 원전 관련 예산은 5,200억이 좀 하회하다 보니까 신재생 에너지의 절반 수준도 되지 않아서 물론 원전도 앞으로의 성장 동력이 충분한 섹터이기는 하지만 그 못지않게 태양광도 지금 정부에서 굉장히 중시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부분이었고 그리고 정부는 또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 계획 그리고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을 통해서 2030년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40%까지 확대를 할 건데 그 중에 절반 이상을 태양광으로 하겠다라는 또 의지를 밝힌 부분이 있다 보니까 좀 태양광 쪽으로 좀 관심을 가져가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결론은 정책적 모멘텀과 시장 수요가 지금 동시에 맞물린 시점이니까 이런 기업들은 단기뿐만이 아니라 중기, 장기까지도 좀 길게 볼 필요가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이충원 대표님께서는 기업 탐방을 직접 다니시면서 또 거기서 체감도 하시고 그 안에서 투자 포인트를 정말 엄선해서 잡아주시는데요. 첫 번째 포인트로는 정부의 의지와 관련해서 어떤 수혜가 예상이 되는지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들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투자 포인트도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두 번째는 태양광입니다. 다스코가 스몰캡일 수는 있지만 코스피에 상장이 되어 있고 그리고 또 실적이 굉장히 탄탄하게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매출이 90%가량 증가했다. 이런 소식을 봤어요. 네, 이 회사, 그러니까 태양광과 관련된 기업인데 그러면 이 회사가 뭘 하냐 이제 이거를 말씀드릴 시간인데 사실 제가 이 회사가 전라남도 전라도 화순에 있는데 제가 직접 이제 다녀와서 이제 거기에 있는 임원분들과 얘기를 나누면서 이 보고서를 준비를 하게 되었는데 이 회사는 납품 설계, 시공 그리고 운영 유지 보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인데 물론 그걸 할 수 있는 회사가 이 회사만 있는 건 아니지만 이 회사가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 에너지 사업부는 대규모 EPC 참여부터 단독 개발 프로젝트까지 가능한 수준이고 그러면 그거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뭐가 있냐라고 한다면은 지금 신재생 에너지 관련 수주 잔고가 1,600억 원 정도가 있습니다. 올해 신규 수주 규모만 약 950억 원을 확보할 것으로 좀 확보를 했고요. 그래서 이런 프로젝트를 할 때 이게 하나 나눠서 하는 것보다는 그냥 한 번에 다 할 수 있는 기업에 몰아주는 일종의 반도체에서 얘기 나오는 턴키처럼 이 회사가 그런 부분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 측에서는 올해 신재생 에너지 관련 매출액이 이제 900억 원을 넘길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러한 좀 조심스러운 전망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수치가 전년 대비 거의 2배 이상 올라온 수치이니까 물론 상반기까지의 실적만 하더라도 지난해 대비해서는 50%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지만 이런 부분들이 실적이 상저하고의 올해 실적이 예상이 되고 그리고 내일까지 이 회사의 어차피 3분기 실적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체크를 해본다면 앞으로 이런 태양광 인프라나 이런 걸 설치하는 기업으로 아직 주식시장에 알려져 있지 않을 뿐 앞으로 이런 부분이 부각이 된다면은 이 회사가 실적 올해 흑자로 턴어라운드가 되고 한다면은 그 기업 가치도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이렇게 좀 세부적인 내용까지 들어봤는데요. 그렇다면 이쯤에서 가격 밴드로 곧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살펴보시면 어쨌든 3%대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반등을 시도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다스코 어디까지 볼까요? 네, 일단은 지금 상반기까지는 적자였었고, 그리고 올해 하반기, 그리고 내년이 기대가 되는 그런 회사라서, 아직은 실적 추정을 통해서 목표 주가를 제시하기에는 좀 시간이 필요로 할 수는 있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매수 가는 구간은 한 2,600원에서 2,700원 정도 사이면은 충분히 부담스럽지 않은 구간이고, 그리고 이 기업의 차트를 월봉으로 보시게 되면은 주가가 거의 지금 한
7, 8년 내 최저점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적인 메리트도 충분히 덜 부담스럽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스크 주의 구간으로는 한 2,200원 정도로만 좀 짧게 잡으시면 될 것 같고 목표가는 3,500원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가격 라인을 먼저 설정을 해봤고요. 그리고 시간 관계상 한 가지를 그냥 넘겼는데 하나만 더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실적에 대해서 앞서서 키워드를 또 던져주셨는데요. 수주잔고 그리고 실적이 앞으로 또 개선이 되는 흐름이 예상이 된다. 이런 부분은 또 어떻게 해석해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 이런 기업들은 수주잔고 베이스로 이제 실적을 어느 정도는 추정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분기 보고서가 전자공시에 나올 때마다 이제 수주 잔고가 어떻게 되는지 이미 또 지난 거는 매출에 반영이 되는데 수주 잔고가 더 증가할 수 있는지를 이 회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지금 화면 좌측에 나오는 평균 이익률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사업에서 영업이익률이 일단 10%가 넘게 나온다는 그런 평균 이익률은 저는 굉장히 좀 고무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매출액이 이 회사가 보통 꽤 많이 3천억이 원래 넘는 회사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 에너지 사업부가 고마진의 수익성을 낼 수 있다면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시가총액은 좀 500억 원을 다 조금 넘은 그런 상황이지만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또 증권가에서도 이 회사에 대해 기업 가치를 알게 되면은 충분히 더 부각을 받을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가 많고 있지만 또 실적도 탄탄하게 예상이 되고 있다는 점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3,500원, 그리고 리스크 주의 구간은 2,200원으로 잡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여기서 마쳐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밸류파인더 이충원 대표님과 함께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